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 자, 쭉 끌어내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이렇게 가고 있죠. 기분 좋네요. 계속적으로 흐름 좋아지니까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떠한 소식이, 또 이 시간은 또 금리 결정,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 해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링크 이렇게 보이죠? 링크를 눌러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XRP 볼게요. XRP 고가 현재까지는 얼마 찍었습니까? 3,823원. 저가는 3,704원입니다. 지금은 3,813원 정도 하죠. 2.5%.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주면서 어제 하락폭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3,800 여기가 얼마 정도 될까요? 3,850원 되겠네요. 여기 정도를 다시 재돌파해 준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또 한 번 더 슈팅을 나와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를 돌파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라인을 받아주는 게 중요하죠. 어제도 마찬가지고 엊그제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돌파했지만 여기를 찍었지만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를 돌파해줘서 여기를 지지라인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가 상당한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게 만약에 못 버티면 여기서 한번 하루 정도는 횡보를 그릴 수 있어요. 하루 정도는 횡보를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RSI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은 과매수입니다. 과매수라는 얘기는 시장은 조정을 줘요. 과열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과자가. 과열이 됐기 때문에 한 번은 시키고 가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우리가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래대금은 많이 줄었죠. 어제 2조에서 지금 5,800억 정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거래대금을 싹 죽이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것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일단은 기대감이 지금 이 리플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리플과 함께 같이 볼 것은 뭡니까? 바로 스텔라죠. 스텔라와 리플 같이 보면 좋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볼 게 또 생겼어요. 헤데라. 이 세 가지가 지금 연준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켜보고 있고 오늘 14일입니다. 7월 14일 날 연준이 iOS 2022 기반의 이 같이 갈 파트너를 발표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리플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이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 있죠. 근데 여기에 스텔라도 있고 여기에 헤데라도 있습니다. 페이팔을 같이 통합되어 있는 이 스텔라와 헤데라죠. 이런 부분에서도 이 ISO 202를 도입하는 연준이 이제는 스위프트가 이 연준의 대명사잖아요. 이 iOS에 이 iOS 202에 여기에 이제는 리플이 여기서 살짝 숟가락을 얹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 그러니까 7월 14일 날 발표할 게 어떠한 식으로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리플은 더욱더 큰 폭발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7월 14일 중요한 날이 됐죠. 그리고 7월 14일만 있는 게 아니라 7월 또 원래는 7월 14일 날 같이 되는 거였는데 ETF입니다. 7월 18일 날 프로쉐어즈의 선물 ETF가 총 3가지로 만들어졌죠. 이게 7월 18일 날 출시 예정이 있어요. 여기에 또 21일까지도 터틀 캐피탈 여기에서도 선물 ETF를 출시 지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시장이 기대감으로 지금 XRP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기대가 크죠. 이제 슬슬 선물 ETF 얘기가 나오고 이제는 슬슬 어떤 게 나온다? 바로 현물 ETF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현물 ETF죠. 현물 ETF. 이게 현물 ETF가 어떻게 언제 나올지가 우리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런 것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기대가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리플은 또 법적으로도 얘기가 돼야 되는데 법적인 것은 거의 뭐 끝났다고 보면 좋아요. 끝났다고 보면 좋고 아직 이 SEC의 입장이 없죠. SEC의 입장이 없습니다.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나오면 더욱더 대박이겠지만 이미 서로는 합의를 봤어요. 본 상태잖아요. XRP와 SEC는. 그렇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이게 8월 15일 날 또 항소의 마감일인데 8월 15일 전에는 아마 의견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에 대해서 금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뉴스를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파월 의장이 주말부터 나온 뉴스가 사임할 것이다. 사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볼게요. 자, 케빈 대 케빈. 트럼프의 연준. 누가 와도 금리는 내린다. 그리고 그림자 의장. 작전 개시가 됐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전했습니다. 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죠. 여기 의장이 임기 만료가 1년 가까이 남은 가운데 지금 의장 교체를 둘러싸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에 발표한다 해요. 새로운 연준 의장을. 원래 이 사람 파월 의장이 5월달까지예요. 내년 5월까지인데 빠른 조기 종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상으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그림자 의장을 띄우는 방식으로 지금 사실상 연준의 금리 정책을 손을 대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고요. 또 차기 후보로 공교롭게도 두 명의 케빈입니다. 이 사람도 케빈 워시, 이 사람은 또 케빈 헤셋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후보군에 올라 있어요. 두 명 다 케빈이고, 그리고 케빈 헤셋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케빈 워시냐 케빈 헤셋이냐, 여기에 연준 의장 후보 경쟁이 있고, 워시는 2006년부터 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지낸 인물이고, 트럼프 일기 때 행정부 시절에도 연준 의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게 바로 케빈 워시였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또 하지만 당시 파월이 낙점이 됐고, 파월도 솔직히 트럼프가 뽑은 거예요. 트럼프가 뽑은 거고. 그리고 이 월가의 또 학계에 활동하면서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케빈 워시고, 최근에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고, 또 그건 매파적인 입장 탓에 트럼프 핵심 인사들과는 거리감이 좀 있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워시가 폴 라이언 전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공화당 매파들과도 교류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이 헤셋은 트럼프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이 헤셋. 그리고 또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일기 행정부에서 첫 2년간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또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가 설립한 사모펀드에서도 활동을 한 게 이 헤셋이에요. 케빈 헤셋. 자, 그러면 이기 행정부에서도 이제 국가경제위원장 여기 발탁되면 트럼프 주위에서 맴돌고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되느냐, 누가 돼도 둘 중에 케빈이 누가 돼도 금리 인하는 될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의 관측에 있습니다. 자, 밑에는 또 보군요. 최근까지 파월 의장에 대해서도 엘리자베스 워렌의 꼭두각시라고 하면서 공개 비판을 한 게 트럼프입니다. 지난달 말 트럼프와 회동 무렵에 TV 인터뷰에서 헤셋은 파월 의장이 민주당과 공조하고 있다라고 맹비난을 하면서 제임스 파월 의장은 카멜라 해리스를 돕기 위해서 선거 직전 금리 인하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내렸죠. 그러니까 해리스의 당선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시켰다, 이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었죠. 그런지 사실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엘리자베스 워렌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달에 이 트럼프와 두 차례 이상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헤셋은 제안이 오면 수락하겠다, 연준 의장을 수락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예요. 자, 밑에 내용 보면 트럼프의 목표는 뭐냐면 금리 인하. 하지만 속내는 뭐다? 바로 국채 금리 인하를 지금 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아줄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그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만이 의장으로 선택하겠다라고 트럼프가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정책 독립성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보고 있고, 또 10일날 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과 인선과 관련해서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만 지명하겠다라고 밝혔고, 여기에 조건이 더 붙었죠. 단기 기준 금리뿐만 아니라 국채 금리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임무이면 금상첨화다. 그리고 2월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또 이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금리 인하, 연준 정책 금리라기보다는 10년물 금리라고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10년물 국채가 금리가 내려가야 미국 경제가 삽니다. 그리고 그 미국 국채를 사들이겠죠. 여러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내려야 되는데 아직 그 트럼프가 이 마음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감세, 또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국채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트럼프 측은 이 비용을 상승에 책임을 연준 금리 정책에 돌리면서 지금 금리 인하 명분을 계속 쌓고 있어요. 이 금리 인하가 되면 미국의 국채가 부채 있죠, 부채. 이 부채가 줄어든다 합니다. 부채가 거의 7조 달러가 줄어든대요.
달러가.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딜레마가 부채입니다. 부채 해결. 36조 달러씩 되죠.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갚을 능력이 안 된다라는 뭐 이런 부분에서 국가 신용 등급도 하락됐고 이렇게 됐죠. 이 36조 달러. 그래서 이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 그리고 또 금리 인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바로 관세죠. 관세 또한 이 부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또 BBB 법안도 발의됐죠. BBB. 가장 크고 빅 뷰티풀 빌이라고 아름다운 법안이다. 이 감세 정책. 여기에도 세금이 많이 붙어요. 이런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 다 이 부채입니다. 부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가상자산에도 건든 게 있죠. 바로 비축자산입니다. 이 비축자산까지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채 해결을 하기 위한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야 부채가 해결된다라고 트럼프가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금리 인하를 이 파월이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조기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보여주고 이게 가을 정도 발표를 한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고 파월 의장이 바뀌고 내려가고 사임시키고 해임시키고 뭐 하면 시장은 그 순간적으로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죠. 근데 새로운 의장이 오면서 금리 인하를 하면 당연히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럼 투자가 더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금리 인하가 되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림자 의장으로 파월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벤센트 미국 장무장관이 가을부터 차기 의장 면접에 들어간다고 밝혔고요. 통상 의장 임기 종료 3, 4개월 전에 후임을 발표하던 과거 사례들과는 이례적으로 좀 빠른 일정입니다. 그 시장에서는 이것을 그림자 의장 띄우기를 통한 파월 흔들기 시도로 보고 있고 또 트럼프가 실질적인 금리 인하 메시지를 사전에 시장에 반영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금리 인하가 되니까 빨리 누구든 정하면 금리 인하가 되겠구나라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돌아가면서 당연히 시장은 폭발할 수 있죠. 이런 것을 유도하는 트럼프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벤센트 재무장관이 지난해부터 사전에 정책 신호를 주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밝혀왔던 부분이 이것도 일맥상통하죠. 헬세카 워시 외에도 연준 현직 이사인 크리스 윌러 또 미셸 보우먼 같은 후보군들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 역시도 금리 인하에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 연준 이사로 28년 1월까지 남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마이클 바 전문 부의장도 직책에서 물러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연준 이사로 잔류 중이고 또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파월 역시도 임기 이후에 연준을 떠날지 아니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정계에서는 파월이 이사직을 남아있을 경우는 후임 의장의 독자적인 통화 정책 추진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연준도 투표하니까요. 투표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렇다 말씀인데 일단은 트럼프의 얘기를 잘 들어줄 연준 의장이 될 확률이 크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빠른 판단이 그 빠른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는 될 겁니다. 누가 돼도 금리 인하는 되고 두 번의 금리 인하는 된다고 말을 했어요. 9월과 12월 금리 인하는 됩니다. 근데 빨리 원하는 거죠. 트럼프는 한 번 더. 그래서 7월에 지금 7월에 조기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리플 소식도 전해드려야죠. 베테랑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합니까? XRP가 89,100%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단지 꿈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89,100% 올라가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렇게 올라갈까요? 올라가야죠. 네. 자, 이 비트로드의 야심찬 공유에 2,500달러까지도 XRP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 2,500달러는 현실적으로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뭐 유튜버들이나 뭐 얘기하죠. 몇 프로 올라간다. 몇 프로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좀 말하기는 좀 꺼림칙해요. 왜냐면 바로 내일 당일 올라가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괜히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는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죠.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적게는 1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시장이 받쳐주고 이것은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10달러까지. 10달러면 우리로 업비트 상으로 얘기하면 만 원이 뛰어넘는 겁니다. 만 원이 뛰어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XRP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이 지금 현재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모멘텀들이 하나하나 작동되려면 당연히 충분히
10,000원까지 10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게 당장 7월 내에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2,500달러까지도 올라가면 좋은데 지금 일단은 우리 짧게 봅시다. 10달러, 10달러, 11달러 이렇게 가면 갈 수 있다.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또 XRP가 더블 바텀 돌파가 다가오고 있다. 더블 바텀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더블 바텀이 됐고 그러면 이제는 크게 올라간다. W 차트라고 W 패턴이라고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지금 이게 바닥을 찍고 이제는 움직임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밑에 내용 볼게요. 자, XRP가 3일 차트 교과서적인 이중 바닥 패턴, 바로 반전 패턴을 형성했고 이 가격 움직임은 현재 상당한 저항 수준을 돌파하고 있다. 지금이 이 타이밍이에요. 이 저항을 돌파할 타이밍이죠. 이걸 돌파하면 바로 3달러입니다. 3달러 그리고 3달러를 찍게 되면 이제는 이 부분을 또 지지라인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심리적인 지지라인.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4달러 그리고 이제는 전 고점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4달러 찍으면. 자, 이런 구조 첫 번째 바닥이 25년 4월 중순에 XRP가 1.65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형성이 되었고 또 2.6달러 부분에서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반등한 뒤 다시 돌아오면서 6월 초에는 1.9달러까지도 내려왔어요. 두 번째 저점을 기록했던 부분이죠. 그러면 더블 딥이 확실하게 완성이 됐고 확실한 지지 라인을 형성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W 패턴. W가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이제는 올라갈 타이밍. 여기 현재 여기니까 이제는 여기를 더 치고 여기를 돌파하면 3,850원을 돌파하면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완벽한 W 패턴, 더블 바텀 패턴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XRP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이것을 볼까요? 두 번째 저점과 7월 저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제가 그림 잠시 보여드릴게요. 구조 목표 보면 이제는 더블 바텀 3.4에서 4달러까지 목표치를 가리키고 있고 4달러까지 그리고 나서는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3일 브레이크아웃 중요성을 얘기해요. 3일이라는 기간을 사용하면서 패턴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고 더 높은 시간대의 돌파는 일반적으로 더 넓은 시장 포지셔닝과 또 감소된 노이즈를 반영하기 위해 더 짧은 간격과 돌파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는 2.6달러 이상으로 상승하기 지금 현재 2.8달러 됩니다. 여기서 3달러까지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3달러는 당연히 넘을죠. 넘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더욱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더블 바텀 업비트에서 똑같이 나왔죠. 지금 어디를 찍었습니까? 여기 찍은 거죠. 여기 지금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그런 건데 이걸 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찍고 여기 이렇게 찍고 바닥을 찍고 끌어올리고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끌어올리는 현재 타이밍.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이제는 여기를 뚫고 올라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를 뚫으면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이게 정말 강한 저항입니다.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이제는 바로 여기 3달러 검은 라인이 3달러입니다. 3달러 돌파. 그리고 더욱더 크게 여기가 3달러가 아니죠. 지금 단가가 내려갔으니까 3달러가 4,190원 정도 합니다. 지금 이게 얼마로 측정되어 있나요? 보면 이거를 좀 내려야겠습니다. 없어졌네요. 없어졌어. 네, 제가 나중에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이건데 지금 이게 4,300원 정도로 좀 찍혀 있는데 이 4,300원이 아니라 4,300원이 아니라 이게 4,100 그러니까 4,200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4,200원을 뚫으면 이제는 이게 고점을 뚫어 버리는 거예요. 4,200원 뚫고 올라가면 된다. 말씀드리겠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이라서 이 부분을 뚫고 돌파하면 이제는 3달러를 돌파. 그럼 3달러를 다시 한 번 더 지지 라인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더욱더 크게 올라간다. 그럼 이 부분 완벽한 더블 패턴을 그리고 있고 여기서는 더욱더 크게 올라가 줄 건데 여기 저항 3,850원을 뚫고 가느냐 안 뚫고 가느냐가 상당한 중요한 부분에 접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제가 체크 중에 있고 지금 많은 분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늦지 않게 지금도 저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작년 12월부터 만들어졌던 박스권이었어요. 물론 박스권 돌파했다 내려왔다 이렇게 해봤지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를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돌파하면 더욱더 크게 올려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리플은 천상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정보 다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다 받을 수가 있는데 또한 제가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코인 파일도 하나 드립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가 돼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해주셔야 드리죠. 신청 안 해주시면 안 드려요. 그러니까 공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받아보시고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또한 무료입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죠.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정보방 들어오시면 잡아드리는 게 뭡니까? 바로 비중 관리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관리하고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이 부분 그리고 구간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것까지 잡아드릴 겁니다. 자, 비중을 왜 나눠서 들어갈까요? 바로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 확보 시드머니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시장은 이렇게 가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움직였죠. 눌렸다 가고 다시 눌렸다 올라가고 이렇게 갑니다. 이런 눌림목 꼭 나와요. 시장 꼭 나옵니다. 지지라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눌림목 나올 때 공략해 들어가야죠. 이렇게 공략해 들어가면 당연히 개수 늘리고 단가 낮추고 자연스럽게 수익까지 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구간도 마찬가지로 어느 구간에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매도를 하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 이 두 가지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고 또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것까지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만 알고 가셔도 돼요. 제가 꼭 접어드리니까 꼭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나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이렇게 영상을 쭉 내리면 이렇게 링크가 뚱 뜹니다. 더보기 딱 누르면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링크 두 개 있어요. 모바일과 PC.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바일이고요. 컴퓨터로 보시면 PC입니다. 두 개 다 똑같이 정보방 들어올 수 있어요. 다 그리고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 드려요. 정보 무료 다 무료고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죠. 금전 요구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됩니다. 수익 또 시장이 내려가요? 같이 대응해야죠. 같이 대응하고 수익 크게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손실 중이면 이런 걸 제가 다 하나하나 잡아드립니다. 자,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바로 팔코인 뉴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뉴스입니다. 제가 자부해요. 이 팔코인 뉴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